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말년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추한 모습은 거짓과 그리고 비겁 그리고 아주 끔찍한 형태의 무식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어저께의 헌재에서의 본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는 거의 심리적으로 완전한 비정상적인 상태, 초조, 불안 이런 것에 쫓겨서 이제 마구 본인이 그동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내가 고수를 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최후의 수를 한번 써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상처 입은 표범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구 일종의 대상물을 물어버리는 그런 식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것은 그의 비겁입니다. 지도자는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배반이요.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부하들에 대한 배반이요. 또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지도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하를 억울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부하 뒤에 숨는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 뒤에 숨는 이런 비겁한 모습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다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고령, 포고령도 이 헌재 들어가기 전에 입장은 나는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서 써온 것을 자기가 일종의 데스킹을 보다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금, 실시 이런 것들은 빼버렸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데 1번 가장 중요한 이 정치 활동 금지, 중앙의회와 지방의회를 봉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간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포고령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었다. 집행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썼는지 본인이 제1항 정치활동 금지를 지시를 집어넣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용현 장관에게 떠밀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그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 증언하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해제 요구 결의를 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내린 적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최상목 쪽지라는 건 틀림없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라. 국회 운영비를 전부 끊어라.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왜냐? 사령관들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 비화폰을 썼기 때문에 녹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하더라도 이 사령관들의 증언이 사실 100% 사실이겠지만 그것을 어쨌거나 하여튼 명백하게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쪽지라고 하는 것은 쪽지라는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실을 가리는 것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역시 차은경 판사도 구속 적부심에서 그것을 물어봤고 헌법재판관 이 변론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쪽지, 그 지시를 내린 적이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쪽지 자체가 없었다. 이 구속 적부심 때는 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김영현 전 장관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그런 쪽지 자체가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김영현 전 장관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그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다라고 마구 빠져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비상입법기구, 과거 전두환 장군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것이죠. 이것을 편성하라고 하는, 예상 편성,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경제부총리에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영현 국방장관이 경제부총리보다 아래인데 그걸 내릴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전, 정보, 수방, 방첩 이런 사령관들 전부 다 3스타입니다. 중장은 예편한 이후에 군인연금을 약 530만 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금고 이상의 성을 선고받게 된다면 군인연금이 전액 박탈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 냈던 기여분을 반납받을 정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국민연금을 빼앗기게 되면 자신의 노후는 물론 가족들의 이 생계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재산이 75억입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현재 시가를 적용을 하면 8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령관들이 평생 겪게 될 군인연금 박탈의 손해는 전부 다 합치면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보스라면, 지도자라면 자신의 잘못된 명령에 따라서 저런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위험에 빠진 저들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80억 재산을 털어서 그중에 반만이라도 써서 수십억 원의 군인연금 박탈액을 메꿔줘야 됩니다. 메워줘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감옥 가는 게 두려워서 저런 식으로 이 발뺌을 하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끝까지 헌법재판에서 변론에서도 외치는 그 끔찍한 무식은 뒤로 돌린다 하더라도 저는 저런 부하들, 자신의 핵심 부하들, 그리고 군 통수권자가, 군 최고 사령관이, 마피아로 따지면 보스가, 조폭으로 따지면 보스가 치졸하게, 비겁하게 밑에 행동대장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내놓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그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80억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손실을 메워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